안녕하세요. 올드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사랑을 주셨던 작품 킬러와 지금 나이는을 쓴 미국의 범죄 소설작가 잭 리치입니다. 작가에 대한 소개는 설명글을 참고하세요. 오늘 소개 작품은 토마토 유괴 사건입니다. 식물원에서 귀중한 토마토 씨앗을 훔치려는 계획을 짜는 두 명의 범인 레이와 필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토마토 유괴 사건, 잭 리치. 나는 지난주 신문에서 오른해 두었던 스크랩 기사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리건, 우리들이 유괴하는 건 말이야. 토마토 종자 5,000파운드야. 리건은 찬찬히 나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토마토 종자?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리건, 우리 직업은 참으로 불안정해. 그렇지? 몇 번이나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 생각나나? ANC 슈퍼마켓을 털었을 때 일 말이야. $3,500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어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놈의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렸지. 그 기억은 리건에게도 매우 선명했던 모양이다. 정말 멍텅구리 같은 이야기지. 우연히 그 트럭이 옆에 서주는 바람에 겨우 목숨은 건졌으니. 그래, 하지만 할머니표 도너츠 배달 트럭으로 달아났다는 건 내 생애 최대의 굴욕 중 하나였어. 더구나 그런 비슷한 일들이 한두 번이지 아니지 않는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이야. 만약 지금과 같은 상태로 이 장사를 계속하다가는 언젠가는 꼬리를 밟힌다는 거야. 리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그것 말고 뭘 한다지? 최근에 우리에겐 뭐니 해도 역시 슈퍼마켓이 최고봉이지. 좀 들어봐. 나는 신문 스크랩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J.C. 스웬슨 종묘 회사는 레드 인트레피드라는 새로운 교배종의 토마토를 개발했다. 동회사 설명에 의하면 이 토마토는 종래의 그 어떤 품종보다 모든 면에 있어 뛰어나다고 한다. 크기는 중간 정도이고 과육이 두껍고 매끄러우며 아름다운 붉은색이고 독특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긴다. 갈라지거나 색깔에 얼룩이 없으며 말라 죽는 병에도 완전한 저항력을 지녔다고 한다. 스웬슨 사장은 레드 인트레피드가 10년 동안의 실험을 거친 성과라고 밝혔다. 레드 인트레피드는 동회사의 봄철 카탈로그에 실리는데 올해 시판될 종자는 500파운드 뿐이다. 소매 가격은 한 포당 75센트 또는 반 온스당 $5로 예정되어 있다. 리건은 감탄했다. 반온스의 토마토 종자치고는 엄청난 값인데? 자네 말대로야.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보면 1온스에 $10, 1파운드에 $160, 500파운드면 $80,000라고. 물론 이건 소매 가격이고 또 큰 거래 때 할인이 포함되지 않아. 그걸 우리가 종자와의 교환 조건으로 $10,000쯤 요구한다고 해서 꼭 폭리라고 할 순 없지. 왜냐하면 이것은 10년간의 실험을 거친 성과고 더군다나 레드 인트레피드 종자의 현재 재고량은 온 세계에서 오직 이것뿐이니까. 리건은 목덜미를 극적거렸다. 그렇게 값어치 있는 종자라면 유괴는 무슨 놈의 유괴야? 복잡하게 굴지 말고 깨끗하게 훔쳐버리면 되잖아. 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바꾸는 게 문제지. 대량으로 처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모든 종묘 상점, 농장에 경찰에 통보가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작은 씨앗을 몇천 장의 종이봉투에다 나눠 넣어가지고 호별 방문으로 하나하나 팔고 다니는 장사 또한 우리 성질에는 안 맞는 거고. 그렇다면 방법은 유괴밖에 없어. 그 종자 꽤 엄중하게 경계되고 있을 건데? 나는 웃고 말았다. 리건, 토마토 종자를 유괴하려는 미친놈이 이 세상에 우리 말고 또 어디 있겠니? 리건과 나는 차를 마시고 나서
내가 운전하여 고속도로 57호선과 군의 시간선과의 분기점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로 올라갔다. 나는 길 옆에 차를 세웠다. 저거야, 리건. JC 스웬슨 종묘회사. 종묘회사란 대개 이런 전원지대에 있는 법이지. 리건은 근처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다. 주차장에 차가 20대쯤 있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종업원 차지 뭐. 저런 건 상관없어. 우리가 습격하는 건 퇴근 시간 후야. 요 2, 3일 동안 몇 번씩 여길 지나면서 봤는데 5시가 지나면 차는 다 없어지고 고물 세단 한 대만 남아. 틀림없이 야경원 차일 거야. 아직 종자가 여기 있다고 어떻게 알아? 벌써 다 팔아버렸는지도 모르잖아. 어제 슬쩍 회사에 들러가지고 봄철 카탈로그를 얻을 수 없느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막 인쇄되어 왔다면서 아직 단골 손님에겐 발송 안 했지만 한부 드린다면서 주더군. 그때 거기 있던 여자 사원 한 사람에게 레드 인트로피드 종자를 한 봉지 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큰 푸대에 들어있는 채여서 라는 대답이었어. 아직 포장 나누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종자는 아직 거기 있단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얘기한다? 오늘 밤 늦게 둘이서 저 건물 뒤로 숨어 들어가는 거야. 야경원을 묶어놓고 종자를 자동차로 나른다. 현장에서 달아난 다음에는 JC 스웬슨과 연락을 취해서 종질금, 그러니까 종자의 볼모금 전달 방법을 정한다 이거야. 간단해. 새벽 1시쯤 리건과 나는 다시 한번 JC 스웬슨 종묘회사로 차를 몰았다. 주차장에는 고물 세단이 한 대 서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차를 세우고 마스크를 뒤집어 썼다. 리건은 창고 뒷문으로 가서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고 얼마 안 있어 우리는 안으로 잠입했다. 사방이 모두 큰 푸대로 산더미처럼 메워져 있었다. 그 중에는 천장과 맞닿을 것 같은 더미도 있었다. 리건은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저게 전부 토마토 종자인가? 글쎄, 아마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것일걸? 어지간히도 넓은 창고 안에는 여기저기 희미한 전등이 켜져 있을 뿐이었다. 리건과 나는 살금살금 통로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저편에서 우리들은 젊은 사내를 한 명 발견했다. 그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앞에 펼쳐놓은 두꺼운 책 하나를 열심히 읽는 중이었다. 리건은 다가가서 권총을 들이댔다. 얌전히 굴어! 그럼 혼나지 않아도 되니까. 야경원은 샌드위치를 아래로 내려놓고 두 손을 들었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 회사는 매일 은행에 현금을 맡긴답니다. 금고는 텅텅 비었어요. 금고가 아니야. 나는 말했다. 토마토 종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놈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왜요? 이유는 묻지 않는 게 몸에 좋아. 빨리빨리 안내하라니까. 놈은 어깨를 움츠리고 우리들이 지금 들어온 통로로부터 창고의 반대쪽으로 데리고 갔다. 중간 크기 정도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큰 상자와 작은 상자, 그리고 또 푸대의 산더미였다. 저겁니다. 토마토 종자는. 어느 것이 레드 인트레피드지? 전 모릅니다. 하지만 푸대에 딱지가 붙어 있을 겁니다. 리건과 나는 5분간의 수색 끝에 레드 인트레피드를 찾아냈다. 종자는 20파운드들이 푸대가 들어있었다. 저 별 지장이 없으시다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야경원이 물었다. 지장 없고 말고 이왕이면 말이다. 자네가 스웬슨 사장에게 전해주게나. 우리는 레드 인트레피드 종자를 유기하고 그 볼모값으로 $20,000를 요구한다고. 야경원은 한참 동안 우리 얼굴을 쳐다보았다. 만약 사장이 $20,000를 못 내겠다고 하면? 나는 엄포가 깔린 음산한 웃음을 지었다. 그때는 비행기를 전세내가지고 레드 인트레피드의 종자를 하늘에서 몽땅 뿌려줄 테다. 가을이 되면 이 주위 여기저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레드 인트레피드의 대수확이 시작되겠지. 우리는 야경원을 시켜 종자 부대를 자동차까지 운반했다.
모두 다 나르자 야경원을 도로 책상 앞으로 데려갔다. 리건이 밧줄을 꺼내 놈을 의자에 묶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스웬슨에게 말해도 만약에 알리거나 한다면 그 즉시 종자를 뿌려버릴 테니까. 나는 책상 위에 펼쳐진 채 놓여있는 책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교과서 같은 느낌이었다. 자네 대학생인가? 아르바이트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나? 전공이 뭔데? 식물학입니다. 특히 원예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웬슨 사장이 당신과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낮 이곳에서 전화한다. 스웬슨 사장은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야경원이 말했다.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사고로 다치셔서 양다리 골절입니다. 나는 잠깐 생각했다. 네 이름은? 잉글램입니다. 조지프 잉글램. 전화번호부에 올라있나?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집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윌리엄 잉글램. 그 이름으로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습니다. 좋아. 그럼 너를 중개인으로 쓰겠다. 네가 스웬슨을 찾아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우리들은 너에게 연락하겠어. 리건과 나는 모텔로 되돌아와 조금 잤다. 아침이 되어 시골 뒷길을 돌아다닌 끝에 안 쓴 지 오래된 헛간 하나를 찾아냈다. 우리는 종자 부대를 헛간 속에 옮긴 다음 구석의 마른 곳에 쌓아 올렸다. 그날 오후 나는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전화번호부로 잉글램의 번호를 찾아내 다이얼을 돌렸다. 아들인 잉글램이 전화에 나왔다. 우리 조건을 스웬슨에게 전했나? 네. 좋아. 내일 아침 $20,000를 무늬 없는 종이봉투에 넣어서 네가 자동차로 가져오도록 해. 동서선의 프리웨이를 약 20마일가량 달린 다음 MG벨의 출구 램프를 내려간다. 간선도로의 첫 번째 멈춤 표시 바로 앞에서 키가 크게 자란 잡초 속에 그 종이봉투를 놔두는 거야. 알겠습니다. 토마토 종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전화한다. 잊지 않도록 해. 돈을 가지러 가는 것은 우리 둘 중에 하나뿐이다. 다른 하나는 안전한 거리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 만약에 말이야, 만일 무슨 일이든 말썽이 일어난다면 나머지 한 사람이 당장 종자를 처분한다. 알겠나? 네. 다음날 아침 리건과 나는 동전의 앞뒤로 제비뽑기를 해서 내가 졌다. 내가 자동차로 인수 지점까지 가서 종이봉투를 찾아냈다. 거리로 돌아오는 동안 몇 번이고 백미러를 들여다보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미행이 오는 차는 없었다. 한참 뒤에 모텔을 하나 고르고 방을 잡았다. 그리고 잉글램에게 전화를 걸어 종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다. 다음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뿐이다. 만약 경찰이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면 지금쯤 나타날 때가 되었으리라. 가령 경찰에 붙들린다 해도 물론 나는 리건을 배신하여 결코 나불나불 불거나 하지는 않는다. 리건이 동전 내기로 졌다고 했어도 여성 역시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경찰은 오지 않았다. 낮까지 기다리고 나서 나는 처음에 모텔로 되돌아가 리건과 합류했다. 우리 둘은 $20,000씩 반반씩 나눠 가졌고 리건은 자기 몫에 키스를 했다. 잠깐 다녀오겠네. 쇼핑센터에서 보아둔 그 스포츠 코트를 사야겠어. 녀석이 외출한 동안 나는 두 사람의 여행 가방을 챙겼다. 이번 일은 만사가 순탄하게 진행된 것 같지만 나는 언제나 한탕하고 나면 되도록이면 현장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주인 것이다. 이 계절 같으면 틀림없이 서해안이 멋질 거다. 짐을 챙기고 난 나는 버번을 한 잔 따르고 텔레비전에 스위치를 켰다. 마침 뉴스 도중이었다. 이윽고 방송 기자가 JC 스웬슨과 인터뷰를 시작했다. 스웬슨의 얼굴은 카탈로그에 사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놈은 뜻밖에도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지없이 튼튼해 보이는 두 다리로 말이다. 나는 이마에 주름살을 모았다. 그렇습니다. 스웬슨이 말했다. 도둑놈은 즉 유괴범은 참으로 빈틈없는 놈들이었어요. 나는 빙그레 웃었다.
종자는 되찾을 수 있었나요? 네, 스웬슨이 말했다. 두 곳에 나누어 두었더군요. 버려진 헛간과 카민스키 협곡의 나무 뿌리 밑에. 나무 뿌리 밑? 카민스키 협곡? 지불한 볼모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기자가 물었다. 10만 달러입니다. 나는 자리를 고쳐 앉았다. 10만 달러? 스웬슨이 계속했다. 녀석들은 참으로 교묘한 선택으로 꽃씨를 탈취해 갔습니다. 북아이누 하길초씨 전부 약 7파운드. 이 품종은 잘 아시다시피 바야흐로 멸종 상태에 이른 꽃이지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아지랑이 꽃은 6파운드 몽땅. 지극히 진귀한 품종입니다. 익혀서 갈아 넣은 바나나 같은 향기를 풍깁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테르비티르 꽃파카가 18온스 전부. 수집가가 꿈에도 그리는 꽃이지요. 그리고 기자가 그를 가로막았다. 몽땅 합쳐서 도둑 맞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꽃씨가 약 92파운드. 그리고 스웬슨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밖에 녀석들은 레드 인트레피드라는 토마토 종자를 500파운드 훔쳐갔습니다. 난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어째서 그렇게 짐스러운 것들을 훔쳐갔느냐 하는 겁니다. 같은 무기의 꽃씨에 비하면 훨씬 가치가 낮은데 말입니다. 나는 내 턱뼈가 빠져있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스웬슨이 기자의 다음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놈들이 갑자기 창고로 쳐들어와서 야경원을 저장실에 가둔 다음 열쇠로 잠그고 그리고 나서 종자원 꽃씨를 훔쳐간 겁니다. 저장실에 가두고 잠가? 거짓말하지 마. 우리는 녀석을 의자에 붙들어 메었을 뿐.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겨우 진상을 안 것이다. 우리들은 잉글램을 의자에 꽁꽁 묶었다. 녀석은 우리가 떠난 뒤 어찌어찌해서 밧줄을 풀어버린 게 분명하다. 아마 그다지 시간도 걸리지 않고 말이다. 그러고 나서 그 원예를 전공한다는 녀석은 알짜배기 진귀한 종자만을 자기 자동차에 싣고 어디 안전한 장소로 가지고 간 것이다. 그곳에 꽃씨를 숨겨놓은 다음 녀석은 다시 창고로 돌아가 자기가 자기를 저장실에 가둔 후 열쇠를 감추고 다음날 아침 사원들이 출근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얘기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잉글램의 전화번호를 돌렸다. 놈이 전화에 나왔다. 나는 분통이 터져 말이 잘 안 나왔다. 도둑놈에게도 의리라는 것이 있지만 이번만은 예외야. 네 놈의 모든 것을 익명으로 경찰에 밀고 할 테다.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잉글램이 말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난 경찰에 당신들이 공범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응,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네, 그렇지만 난 당신의 지문을 채취해뒀습니다. 그것을 경찰에 넘겨주면 되지요. 안 된대만 나는 지문을 남겨둘 만큼 멍청이는 아니야. 내가 만진 기억이 있는 장소는 뜰의 출입구 손잡이뿐이야. 그것도 돌아올 때 깨끗하게 닦아놓고 왔다 이거야. 대학생 놈은 퍽 재미있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식물학 교과서를 손에 들었던 거 잊으셨습니까? 그 매끈매끈한 표지에 당신 지문이 똑똑히 남아있다 이겁니다. 나는 전화를 꽝 소리내어 끊고 나서 버번 위스키의 양을 배로 했다. 리건이 신품 스포트 코트를 입고 기분이 좋아서 돌아왔다. 이봐요 형, 이번 한탕은 최고였지 뭐야? 아주 기쁜 듯이 말했다. 나는 녀석을 한참 쳐다보았다. 이 녀석에게 진상을 이야기해 줄까 말까? 아니, 관두자. 우리들은 차에 올라타고 서해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어떠셨나요? 아마추어 사기꾼인 레이아 필은 식물원에 보관된 귀중한 토마토 씨앗에 대해 알게 되면서 수익성 있는 기회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도를 수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두 사람은 접근 방식을 신중하게 계획하지만 실행에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은밀함과 속임수를 시도하는 그들의 시도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무능하며 그들은 식물원의 보안 조치를 탐색하려고 노력하면서 연이어 사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한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레이와 빌은 토마토 씨앗을 가지고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훔친 씨앗이 보안 조치로 일반 정원 품종 씨앗으로 대체되어 실제로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들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작품은 유머와 서스펜스를 혼합하는 잭 리치의 재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중하게 계획했지만 실행에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